안녕하세요. 베이킹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바질 소프트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롤은 서양에서는 주로 저녁에 먹던 빵이라 해서 디너롤로 불려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에 많이 먹죠. 그래서 모닝빵이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이 모닝빵에다가 바질을 넣어서 바질 향이 듬뿍 나는 모닝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빵을 만들기 전에 오늘은 제가 지은 책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제가 제빵학 이론책입니다. 백산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대학에서 교재로 많이 이용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은 여러가지 제가 제빵도 있지만 제과 기능사, 제빵 기능사의 기출 문제도 저의 풀이와 함께 잘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모닝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그릇에 밀가루를 넣고 여기에 소금, 설탕, 이스트를 각각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섞어주는데 이때 이스트가 소금이나 설탕의 입자에 바로 닿으면 활력이 떨어진다 해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넣어서 밀가루와 섞어주는 것이 포인트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달걀과 우유를 넣고 반죽을 해줍니다. 우리가 밀가루의 단백질이 물과 합쳐져서 힘을 가하게 되면 글루텐이라는 것이 생기죠. 밀가루로 빵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 글루텐이 생기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반죽을 하는 큰 의미가 바로 글루텐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손으로 오늘은 반죽을 하겠습니다. 밀가루와 물이 충분히 다시 말해서 밀가루의 수화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버터를 넣는 것입니다. 바로 글루텐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버터를 나중에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밀가루가 먼저 유지와 합쳐지면 물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글루텐이 생기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먼저 밀가루의 전분, 특히 단백질과 충분히 결합시키고 난 이후에 기름 종류, 버터나 마가린 혹은 올리브유도 많이 쓰죠. 반죽에 이렇게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10% 정도의 버터밖에 들어가지 않지만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 반죽에서는 보통 버터를 나누어서 넣어서 반죽을 하게 되면은 잘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버터의 양이 들어가게 되면 반죽을 하는데 도리어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터를 넣고 우리 반죽을 할 때 반죽의 6단계라는 것이 있죠. 클린업 단계가 바로 밀가루 전분이 수분과 충분히 합쳐지는 시간인데 이때 버터를 넣는다고 해서 클린업 단계가 되면 유지를 넣어라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반죽을 한꺼번에 계속하면은 도리어 힘이 들기 때문에 좀 휴지를 식혔다가 반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지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식히고 난 이후에 반죽을 해도 아무래도 반죽이 충분한 전분이 수분을 먹고 또한 반죽이 입자가 느슨해질 때 다시 반죽을 하면 쉽게 반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릇에 놓고 쳐도 되고 바닥에 내리쳐도 반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죽을 할 때 힘을 너무 들이지 않고 반죽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요령이 필요하겠죠.
자꾸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반죽을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하면은 반죽을 빨리 할 수 있을까 하는 요령이 터득하게 됩니다. 우리 기술이라는 것도 바로 습관이거든요. 습관이 계속되면은 바로 그것이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손으로 만져보고 이렇게 느껴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반죽을 하고 다시 한 10분 정도 휴지를 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라이 바지를 넣고 반죽을 해줍니다. 자, 우리가 반죽을 할 때 드라이 바질이라든가 이런 부수 재료들 있죠. 글루텐을 방해하는 반죽 재료는 반죽이 거의 다 돼갈 무렵에 이렇게 넣어서 반죽에 섞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재료들은 넛이라든가 건포도 그리고 당조림 과일 등 이런 것이 빵 속에 들어가는 것들 많이 있죠.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반죽의 끝에 이렇게 넣어서 섞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이 매끈매끈해졌죠. 자, 이렇게 잘 글루텐이 채상이 되게 하여서 1차 발효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발효는 발효 조건이 조금 발효실이 없더라도 가정에서도 충분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발효 조건을 맞춘다면 1차 발효 온도는 27도, 습도는 80%, 그리고 한 시간은 한 40분, 40-50분 정도 하면 되는데 발효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1차 발효는 시간을 조금 더 줘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뜨거운 물을 옆에 놓고 가능하다면은 반죽 그릇 밑에도 약간 따뜻한 물을 받쳐주는 것도 온도 보존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발효가 됩니다. 1차 발효는 이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다만 2차 발효는 2차 발효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50분 정도 발효하고 난 이후에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의 단계는 분할, 둥글리기, 중간 발효, 그리고 성형하고 팬, 그러니까 굽기 팬에다가 패닝하는 것까지가 성형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30g 정도의 반죽을 분할하여서 둥글리기 하여서 잠깐만 중간 발효를 했다가 다시 이렇게 성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깐 휴지시키는 이유는 분할할 때 깨어진 글루텐 조직을 다시 재정돈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발효의 시간을 가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발효 시간은 또 약간 부풀게 해서 오늘이야 그냥 둥글리기만 하면 되지만은 다른 모양을 잡을 때는 모양을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도 중간 발효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둥글리기 한 후에 패닝해서 2차 발효를 하게 되는데 2차 발효는 1차 발효보다는 약간 높게 해주는 겁니다. 온도도 높고 습도도 약간씩 높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 특히 2차 발효는 조건을 잘 맞춰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차 발효는 시간을 너무 오래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50분이 넘게 되면은 반죽 속에 가스, 이산화탄소가 가득 차기 때문에 더 이상 발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븐 스프링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걀물을 발라줍니다. 달걀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물 만들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란으로 달걀물 만들기입니다. 달걀에다가 소금을 조금 넣고 노른자와 흰자를 잘 섞어서 준 후에 소금이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거품은 너무 많이 생기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해서 소금이 완전히 녹으면 고온 체에 걸러서 알끈을 제거해 줍니다. 이때 마찬가지로 거품도 제거해 주는 게 좋겠죠.
가능하면 냉장고에서 뚜껑을 덮어서 24시간 정도 휴지시켜서 사용하는데 너무 길죠? 그러면 최소한 30분 이상은 휴지를 식혀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계란 단백질이 연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소금은 계란 단백질을 연화시켜서 펴 바르기 좋은 달걀물을 만들어주고, 소금은 또한 글루텐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텐이 빵 표면에 발라줌으로 해서 글루텐을 강화시켜서 글루텐을 강하게 해서 늘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또한 표면의 강택도 좋게 하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른자로 만들기입니다. 노른자는 달걀에다가 물이나 우유를 살짝 섞고 소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노른자로 만드는 것은 200도씨 이하에서 구울 때 쓰고, 전란으로 만들 때는 한 200도씨 이상으로 구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 노른자는 좀 강하게 바르기 위함이죠. 그래서 너무 센 불에서 굽게 되면 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른자로 달걀물을 만들 때는 반드시 좀 저온에서 굽는 제품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른자를 풀어서 우유나 물, 소금과 함께 잘 섞이고 소금이 녹게 저어주고 고온 체에 내려서 알끈을 제거한 후에, 가능하면 냉장고에서 이것도 24시간 이상인데 최소 한 30분 이상 휴지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도씨 이상 굽는 제품은 노른자 칠을 하면 색이 너무 짙게 나므로 주의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달걀물 만들기에 스프레이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달걀 전란에다가 노른자 살짝 섞어서 여기에도 소금을 한 꼬집 넣습니다. 고르게 풀어서 소금이 잘 녹게 저어준 후에 고온체에 내려서 알끈을 제거하고 거품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시간 이상 이렇게 휴지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스프레이에서 잘 나오게 됩니다. 스프레이는 25c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전체를 고르게 스프레이 할 수 있게 달걀물을 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달걀물을 고르게 잘 발라줍니다. 너무 바닥에 흐를 필요는 없겠죠. 고르게 이렇게 잘 펴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븐에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오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저는 190도에서 한 7, 8분 정도 구웠습니다. 홈 베이킹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